랭아, 제 마음속 영순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인종, 성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 고유의 신체적 특징들이 있습니다. 발가락 중 유난히 두 번째 발가락이 길어 신발 사이즈 선택에 애를 먹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신장에 비해 허리가 과도하게 길어 다리가 짧아 보이는 비애를 가진 분들도 있죠. 그러나 여기 타인은 잘 모르지만 있는 사람은 평생을 고생한다는 신체적 특징이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있으면 삶의 질을 급 하락시킨다는 신체적 특징 탑 5를 소개합니다. 5위 선천성 이루공. 신체 곳곳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한 구멍들. 그러나 없어야 할 곳에 구멍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선천성 이루공은 태어날 때부터 얼굴과 귀 사이에 마치 피어싱 구멍처럼 생긴 작은 구멍을 뜻합니다. 태아 시기에 귀와 안면부가 만들어지는 약 6주 전후 융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틈새가 생기며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한 매체에 의하면 전 세계 발병률 1%로 아주 미미한 수치이지만 이상하게도 유독 한국인들에게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약 100명 중 3, 4명꼴로 선천성 이루공을 지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의학계에선 기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선천성 이루공을 가지고 있어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고름이나 염증 반응을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해당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지거나 오염된 물 또는 이물질이 들어갈 경우 피부 감염이 일어나 주변 부위가 부어오르고 가볍거나 통증을 느끼게 되는 등 치료 및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데요. 한번 감염되면 재발이 잦기 때문에 가급적 물놀이 등을 자제하거나 커널형 이어폰 등을 사용하는 등 무심코 해당 부위를 만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4위 설소대 단축증. 분명히 제대로 발음했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혀가 짧다며 놀림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특히 디귿, 리을 발음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설소대 단축증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소대 단축증은 정확히 말하면 혀가 짧은 것이 아니라 혀의 아랫면과 입의 바닥을 연결하는 막인 이른바 설소대가 짧아 혀의 운동이 제한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대부분 선천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발육 과정의 부조화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수술이나 외상 등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물다고 하는데요. 설소대 단축증을 앓고 있다고 해서 건강상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지만 일종의 발음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유아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청소년기나 성인기까지 증상이 지속돼 여러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꾸 놀림이나 지적을 받으면 위축되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뿐만 아니라 증상이 매우 심한 상태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젖을 제대로 빨지 못해 수유 문제가 발생, 성장 지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치료로는 설소대 절단 수술이나 언어 치료 등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3위 벌어진 앞니. 사진 찍을 때나 남과 대화할 때 무의식 중에 입을 가리게 만드는 벌어진 앞니. 서양의 경우 이런 벌어진 앞니를 본인만의 개성이라고 판단, 신체 콤플렉스로 여기진 않지만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예로부터 앞니가 벌어져 있으면 벌어진 틈 사이로 복이 빠져나간다는 속설이 있어서인지 심미적으로도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해 앞니 부분 교정을 시행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앞니가 벌어지는 원인으로는 치아들이 자리 잡고 있는 턱 크기에 비해 치아 크기가 작아 공간을 다 채우지 못해 벌어지는 선천적인 경우도 있고 후천적으로는 잇몸이 좋지 않거나 입을 다물었을 때 생기는 아랫니와 윗니의 접촉 상태가 좋지 않아 치아들이 점점 벌어지면서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앞니의 경우 어금니처럼 저작 운동에 절대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벌어졌다고 해서 건강상의 악영향이나 불편함을 끼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벌어진 틈이 너무 크거나 불규칙한 경우라면 교정으로 틈 사이를 조절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단 후천적인 원인으로 벌어졌다면 잇몸이나 교합에 문제가 발생한 것일 수도 있으니 치과에 꼭 내원하셔야 합니다. 2위 무지외반증. 전 세계 인구의 2에서 4%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특징으로 최근 들어 발생 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무지외반증. 다른 발가락과 나란히 앞을 보고 있어야 할 엄지발가락이 새끼 발가락 쪽으로 기울어져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을 뜻하는데요. 변형된 각도가 너무 심할 때는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이 포개져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굳은 살 및 압박성 피부 궤양이 발생할 수도 있고 관절이 탈구되기도 하는 무시무시한 증상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무지외반증.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무지외반증은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선천적으로는 중족의 관절면 각이 크게 벌어진 경우 또는 평발이나 넓적한 발, 과도하게 유연한 발 등이 무지외반증을 잘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후천적으로는 굽이 과도하게 높은 하이힐이나 발볼 사이즈가 좁아 발가락에 심한 압박을 가하는 불편한 신발을 자주 착용하는 습관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무지외반증에는 유전학적 요인도 작용하기 때문에 가족 중 무지외반증 환자가 있다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무지외반증은 단순한 고통 그 이상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는데요. 족부의 변형과 통증으로 보행에도 문제가 생기면 발목과 무릎, 허리 관절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방치할 경우 제대로 된 걷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심하면 수술이 필요하겠지만 약간의 통증만 동반되는 정도라면 조리 슬리퍼나 구두 등 발에 무리를 주는 신발 대신 발볼이 넓고 굽이 낮은 편안한 신발만 착용해야 어느 정도 증상 완화에 도움될 수 있다고 하네요. 1위. 평발. 없는 사람은 모르지만 있는 사람은 평생 고생하는 신체적 특징 1등은 바로 평발입니다. 오목한 아치형을 그려야 하는 발바닥이 유달리 굴곡이 없고 평평한 것을 뜻하는데, 과거에는 군 신체검사에서 군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신체 활동의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으로 판단됐죠. 정상인의 발바닥은 오목한 굴곡 구조를 지니고 있어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탁월한 효과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굴곡이 거의 없는 평발은 이러한 충격 흡수 기능도 약해서 발이 쉽게 피곤해지는 것은 물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약 10분간 제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발바닥이 쑤시고, 달리기라도 한 날에는 발바닥을 지나 발목과 무릎, 골반, 심지어 어깨나 목까지 통증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평발은 흔히 100% 선천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중골 골절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여러 후천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평발 변형이 심해 발 안쪽에 굳은 살이 생기거나 피부가 벗겨질 정도의 과도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보조기나 특수 신발을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축구선수 박지성이 평발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며 평발이라 아프거나 불편하다고 호소하면 이른바 꾀병으로 치부하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치의에 의하면 박지성의 발은 생리학적으로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는 유연성 평발이라고 합니다. 평발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엄살이라고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당장 치료가 필요한 위험 질병도 아니고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수술을 진행할 만큼의 필요성은 느껴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없는 사람처럼 살기에는 일상 속 사소한 불편함과 통증을 유발하는 여러 신체적 특징들, 세상사 다다익선이라지만 때론 많은 것보다 없는 게 좋을 때도 있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